안녕하십니까, 황현입니다. 불편한 정치판에 던지는 불편 부당한 질문, 황현의 불편한 여의도 5월 21일 목요일에 문을 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순서 여의도 산지직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찬호 위원, 중앙일보 심세롬 여당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산지에서 올라온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D-13 여론조사입니다. 네. 오늘 새벽 5시에 이제 중앙일보 첫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중앙일보에서 이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처음 한 거죠. 예, 이번 네. 처음 저희 조사고 이 공식 선거운동 오늘 시작일에 맞춰서 저희가 공표를 했거든요. 네. 이 조사일은 지난 일요일부터 사흘간, 그러니까 17, 18, 19일 조사한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크냐면요. 후보 등록을 지난주 14, 15일 목금 이틀간 했잖아요. 네. 그 후보 등록 직후에 이제 이뤄진 조사입니다. 지역은 5군데 조사했습니다. 예, 참 마음 같아서는 전국 다 하고 싶은데. 네, 그럼 돈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엄선해서 5군데 조사를 했는데요. 네,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그리고 이 재보선 격전지인 부산북갑과 평택을 조사했습니다. 핵심지만 했네요. 꼭 필요한 데는 했어요. 네, 꼭 필요한 데 했습니다. 이 광역단체장은 800여 명 기준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 재보선은 500여 명 기준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휴대전화 면접 조사 방식인데 이 선거 2주 전 격전지 민심을 제대로 들어볼 수 있는 수치가 따끈따끈하게 나와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해서 그렇죠. 목소리로 예, 서로의 면접으로 하는 면접을 거죠. 하는. 예, ALS 아니고요. 네네, 여론조사죠. 어디가 제일 궁금하세요, 강 선배? 일단 뭐 서울부터 가죠. 네. 저 서울 아니면 네, 부산 북구, 또 그다음 평택. 부산 북구하고 평택인데 대구. 그건 보선이고 네네. 일단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이 아, 우선은 무조건 메인이니까 서울이죠. 네, 그렇게 예, 보는 거죠. 사실은 서울로 이 가볼까요? 서울이 요새 계속 접전세로 붙었고 이틀 전에 조선일보 조사에서 정원호 40, 오세훈 37까지 붙었어요. 3% 차이밖에 안 났었죠. 그렇죠. 네네. 저희도 그래서 사실 이 기자들이 서울시장 선거조사 상당히 유심히 봤는데 네. 이번 저희 조사에서는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45%,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34%로 나타났는데요. 네. 11%포인트 격차가 나왔어요. 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5%면 7% 안에서는 오차 범위인 거잖아요. 오차범위 예. 바뀌네요. 그러면. 예, 분명히 오차 범위 밖에 우세가 나왔습니다. 네. 이 수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주목할 점은 이 서울을 동북, 동남, 서북, 서남 이 4개 권역으로 나눠봤을 때 정원호 후보가 서울 전 권역에서 오세훈 후보를 앞섰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강남에서도 앞섰다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특히 네. 이제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강남 4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이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정원호 후보 40%, 오세훈 후보 38%로 정 후보가 이제 2%포인트 오차 범위 내의 우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 단순 특정 지역 결집만으로 이길 수 있는 선거는 아닙니다. 이게 소위 스윙보터라고 하는 이 정책이나 이 선거 막판에 바람에 또 흔들리는 이 부동층 민심이 변수가 되거든요. 네. 이 게다가 강남 4구는 지금 국민 불패 지역인데 여기에서까지 정 후보가 우위를 점했다는 게 상당히 짚고 넘어갈 만한 그렇죠. 포인트입니다. 국힘의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세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정원호 후보가 2% 물론 뭐 오차범위 안에서의 얘기지만 네. 앞서고 있다. 사실 이쪽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호 후보가 앞서고 있다. 그렇죠. 민주당 지금 정원 후보 캠프에서 강남특별위원회도 따로 설치를 하고 공략하고 있는데 오늘 저도 출근했다 보니까 정원 후보 현수막 새로 걸려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뭐 지금 오늘도 정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고속터미널 방문해서 인사활동 하거든요. 네. 실제로 강남 4구의 공략을 상당히 집중해서 하고 있고 이게 보기에는 중도층 우세랑 지금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저희 이번에 한 조사에서 정치 성향을 마지막에 조사하는데 내가 중도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48%가 정원호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렇군요. 오세훈 후보는 중도에서 28%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20%포인트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승패가 갈린 걸로 보이고요. 네. 나머지 권역에서는 뭐 정 후보가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북 지역, 서북권, 동북권에서 모두 오세훈 후보를 두 자릿수 이상으로 앞섰고 이 서남권 역시 정원호 후보가 앞섰습니다. 연령대에서도 봐도 지금 오세훈 후보가 20대와 70대 이상만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정원호 후보가 특히 이제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40, 50대에서 크게 앞서면서 전반적으로 우위를 점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강찬호 의원 40, 네. 50가 민주당 지지 나이대인 40대에 계신데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지 선배 궁금합니다. 50대인가요? 예. 50대, 네. 50대죠. 네, 예. 50대로 가는 50대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민주당 지지층의 입장에서 말을 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 그건 아니 아니고 그게 어떤 아니라 것도- 네, 네. 전체적인 서울의 판세 여론조사의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근데 어쨌든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제 무슨 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부분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분명히 분발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 그 최근에 저게 만약에 저 추세가 이제 정말 선거 판세로 이어진다면 저 얘기는 그 특히 정원호 후보의 최근 주치 폭행 문제, 네, 이걸 저 국민의힘에 집중 공략을 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저 국민의힘이 원하는 만큼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중앙일보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반영이 네, 잘 그렇게 안 안 된 됐을 것 가능성도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다른 매체의 또 조사를 보면은 저거 다른 매체 조사가 그 제가 조선일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되게 지금 그 여론조사에 여야 후보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ARS하고 무선 전화가 좀 대비가 그렇다면서요. 돼요. 네네네. 그래서 ARS가 상대적으로 야당 후보가 조금 더 격차가 줄고 그다음에 이제 무선 전화의 경우에는 여야 후보의 격차, 그 여당 후보가 더 유리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뭐 그 이유는 아마 아실 텐데 직접 사람이 물어볼 때 보수층이 좀 샤이 보수층이 많아가지고 얘기 안 한다. 예, 얘기를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제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저 그 장 계엄이라든가 네. 이제 이런 그 뭐 민주당의 그 이른바 내란 캠페인 이런 거하고 좀 영향이 있다고 진짜 봐야 부끄러워하는 되겠죠. 거예요, 차이가? 뭐 그런 샤이라는 건요. 이때 부끄럽다기보다는 의견 표명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의견 표명을 안 하고 있다가 투표로 딱 보여주는 거죠. 그걸 샤이 보수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속에는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그렇지 않는. 않 그렇죠. 단지 그 표현을 안 한다는 것뿐입니다. 제가 네. 뭐 저 처음 듣는 어떤 그 여성 면접원의 목소리에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대답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쉽게 말하면 나는 여기에는 내가 의견 표명할 생각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아니 본인이 또 왜 부끄럽냐고 하길래 물어보는 네. 거예요. 전자음 아닌가요? 네, 네. 당연님이 부끄럽네요, 제가 봤을 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눈에 띄는 게 이 조선일보 기사 그것도 무선 전화 면접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굉장히 지금 여론조사마다 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중앙일보에서 한 건 100% 전화 면접이죠. 무선 거기도 그리고 네. 조선일보도 지금 무선 전화 네, 휴대전화 거기도 무선 전화예요. 면접, 예. 그러니까 요즘 그리고 전화란 건 그러면 다 ARS를 섞는다면 두 여론조사 다 간격이 좁혀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ARS였다면 네. 제가 만약 조선일보 그 여론조사가 ARS였다면 네. 아 이거는 ARS의 특성이 반영된 거다. 그리고 중앙일보께 좀 더 무선 전화 면접의 특성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둘 다 둘 다 전화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 어떤 그 시점이라든가 하여간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확한 지금 팩트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론조사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섞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근데 해야 되는 지금 거예요? 저희 조사가 약간 서울시장은 좀 튀긴 해요. 지금 저 전체적인 여론조사라는 건 사실 하나하나의 결과보단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건데 네. 이 추세가 두 후보 간 접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회사들이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흐름에서 조금 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이런 네. 결과가 네.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서울시장 후보 토론 문제가 있잖아요. 어제도 번밖에 안 저희 하죠. 예, 네. 관훈 토론 있었는데 원래는 양자 토론을 성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따로따로 했기 따로따로 때문에 했죠. 네. 두 후보가 같이 이제 등장해서 이제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두 후보가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좀 더 많아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후보가 같이 이제 맞대결을 하는 장면들이 성사되다 보면 네. 또 말씀드렸던 부동층 민심이 어떻게 이동할지를 좀 지켜볼 변수가 충분히 지금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맞대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토론인데 네. 토론이 이제 사전 투표 전에 7시간 전에 한번 밤 11시 네. 뭐 이쯤에 열린다라고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그렇게 지금 한데요. 정원호 후보 이 부분은 정원호 후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이거는 뭐 진보 성향 평론가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부자 몸조심한다고 지금 정원호 후보가 너무 그 이재명 대통령은 픽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지명도가 낮았던 구청장 출신임에도 순식간에 현직 서울시장을 누르는 지지율을 확보를 하면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도전자가 된 서울시장 쪽에서 아주 그 여러 가지 네거티브까지 포함해서 각종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가 너무 수세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정면으로 이제 뭐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그 민주당 뭐 명의로 고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결정적인 건 토론이에요. 토론을 통해서 아니 그게 왜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하고 오히려 반대로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딱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정책이죠. 사실 정원호 이분은 무슨 투사가 아니에요. 구청장으로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서 올라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일 잘하는 사람 이거를 국민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 시민의 경우 정원호 후보와 하고 지금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좀 붙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네거티브 이런 것보다는 이분이 보니까는 상당히 능력과 실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시장감으로는 조금
약간 그런 어떤 거 이런 게 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정원호 후보는 이렇게 토론을 기피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금 2주나 있으니까 언제라든지 하여간 오세훈 마음 먹어야 시장하고 된다. 아니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이런 얘기도 하잖아. 네. 거기서 5.18 무슨 폭행 이런 거 안 할게. 너랑 당신과 나랑 정책만 갖고 얘기해 보자. 네거티브 안 한다. 예, 네거티브 안 어떤 한다. 주제든 네, 김어준 씨가 김어준이 사회를 받아야 받는데 된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정청래 대표가 사회를 받는다. 그렇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얘기겠죠. 하면 이것도 오세훈 시장도 먹히는 거죠. 왜냐면 어. 내가 유리한 거 다 빼고 너 자신 있다는 그 영역에서 내가 들어가서 싸워주겠다. 네네. 이러잖아요. 그리고 심판도 굉장히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해도 준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지금 정원호 후보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토론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가 가서 사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 제가 뭐 아주 아, 정확하게 네. 중심을 잘 지키고. 맞습니다. 우리 저 예. 오세훈 정원호 취향 후보님. 편향되지 않은 네. 사자. 저 돈 안 받고 그럼 절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아유, 하고. 정말. 아니 그래서 네. 저는 강찬호 의원에게 좀 네.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예. 네.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가 만약 ARS로 했다면 네. 격차는 좁혀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그럴 있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모르죠. 모르는데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는 샤이 보수가 좀 더 줄어들어서 네네. 단정하기 그리고 어렵죠. 부담 없이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네, 왜냐하면 이거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듣고서 그렇죠. 네. 면접 조사에 하나하나 응답하시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IRS의 네. 경우는 통상 보수가 조금 더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반드시 그렇진 또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예. 않아요. 추세, 그 평균적인 전반적인 추세상으로는 네. 그렇지 네, 네. 또 개별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부러지게 답은 못 드리는데 음. 어쨌든 ARS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만약에 할 경우 ARS하고 무슨 전화가 좀 차이를 보이는 경우들은 꽤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강찬호 의원님은 네, 네. 중앙일보 이번 여론조사 나왔고 예. 조선일보 여론조사가 전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예, 이제 네. 3% 차이밖에 안 났었는데 지금 이제 오차범위 밖에 네. 차이가 나는데 네, 네. 어느 쪽을 더 믿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은 둘 다 지금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의미가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 왜 아, 그래요?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2주나 남아 있고 2주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거 국면에서는 2년의 어떤 기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엎치락 뒤치락 하고 뭐 어떤 거는 붙었다고 나오고 어떤 거는 오차범위 밖이라고 나오고 하는 것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그 국면에서 뭐 보니까 좀 그 중간쯤 어디 있겠구나. 그 중간쯤에 어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평균을 내야 그리고 된다. 그것이 지금 2주 전인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지 추세나 흐름을 갖고 재단할 때 쓰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네. 네. 강찬호 의원 입에서 조선일보라고 네. 얘기가 나올까 안 기대했었는데 안 걸려드셨네요. 왜 이래요 정말? 안 걸렸네. 아니, 애사심을 진짜 아, 중앙일보만큼 진짜. 정확한 신문은 없다 말씀드리고요. 아니, 근데 걸려들었어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안 근데 걸리네. 진짜 이게 아, 정말, 참. 예. 예.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불편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게 어느 기관이 어느 언론사가 의뢰를 하는지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요?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번에 저희가 이 의뢰했던 기관도 사실 조선일보가 최근에 많이 의뢰했던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어느 기관이 저희도 그냥 받아볼 뿐이지 그 언론사 성향에 맞춰서 여론조사를 그럼 절대 해주는 게 그렇게 안 아니기 해요. 때문에 네. 상당히 네. 그 의도가 불순한 질문이셨다고 저는 네네. 생각하는데요. 네. 뭐 재밌으려면 의도가 불순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네, 네. 걸려들 줄 알았는데 안 걸려든 거에 네. 대해서 아쉬움이 좀 남을 네.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부산시장 선거는 이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42%또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35%로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민주당 우세인데 7%포인트 차이죠. 딱 오차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이 선거 당일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세로 생각하는 게 맞고요. 세대별로 보면 전재수 후보가 지금 18세에서 50대까지 모두 우세했고 역시 40, 50대에서 격차가 컸습니다. 네. 참 이 40, 50대는 민주당 철벽. 예, 네. 그 정말 변하질 않아요. 그리고 지지세가 네. 세죠. 네. 예, 박형준 후보는 70대 이상에서 역시 강세였고요. 부산 시내 지역별로 보면 이 원도심이라고 하는 부산 도심 지역에서 박형준 후보가 앞섰고 강서구 북구 이쪽 신도심 지역에서 전재수 후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는데 원도심에는 아무래도 부산에도 집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층 비중이 높고 보수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 반면에 신도심은 상대적으로 젊은이 30대, 40대 유권자층이 많기 때문이고 근데 이걸 하나 좀 짚고 갈 필요가 있는 게 조사에서 누구 뽑으십니까? 뭐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누구 뽑으십니까? 쉽니까? 왜 이렇게 물어봐요? 라는 항목 말고 누가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너 누구 뽑을래? 그거 네. 말고 너가 뽑는 거랑 관계없이 누가 될 것 같아? 네네네. 이 따로 질문을 별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과 별도로 당선 가능성을 알아보는 건데 여기서 전재수 후보가 47%, 박형준 후보가 32%로 격차가 더 벌어졌네요. 15%포인트까지 커졌어요. 이 네. 얘기는 유권자의 판세 인식이 전재수 후보가 유리한 걸로 보고 있다는 그러네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반작용을 일으켜서 막판 보수 결집이 일어날 가능성을 분명히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부산은 원래 보수세가 셌던 도시고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대선이나 지난 총선에서도 사실 부산이 보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로 보수세가 막판 결집이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걸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요. 조사 항목 중에 국정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 중에 어느 쪽을 더 지지하느냐고 묻는 질문에서 안정론 46%, 견제론 43%로 팽팽하게 나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안정론과 견제론이 팽팽하다는 건 여야의 지지세가 팽팽하다는 얘기라서 예, 지금 현재 이 전재수 후보 우위의 판세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강연이 네. 이쪽도 사실 선거 중반쯤에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좁혀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좀 벌어진 다시 듯한 좀 느낌. 벌어진 측면이 이네요.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 박형준 시장이 이른바 캐치올 파티 전략이라고 모든 모두 하여간 잡겠다. 저 정파를 다 내 바구니에 담겠다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그 장동혁 대표가 자기 개소식에 오도록 허용을 했고 또 본인이 박민식 개소식에도 갔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악수였습니다. 오히려 악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어떻게 네. 했었어요? 그럼 네. 한동훈 대표의 동남풍에 사실 그 지금 탔어야 와서는 어쨌든 간에 동남풍을 타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도 있는데 네. 결과는 쪽인 두고 봐죠. 얘기죠. 근데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은 이 장동혁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저께 제가 취재한 내용인데 굉장히 한동훈 싫어하고 아주 반한계의 핵심적인 사람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하고 얘기를 그럼 해보니까 얘기하세요. 누굽니까? 그렇게 하면 이거는 말입니다. 그 영업 비밀이요. 그리고 황현희 과거 개그맨 잘 나가실 때 네. 어떻게 그렇게 웃긴 그 소재를 개발하십니까 하면은 그거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얘기 집에서 다 해요. 어떻게 열심히 아이디어웨이 하고 많이 보고. 저도 열심히 취재하는 분을 아니 만났는데 근데 제가 강 선배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말에 부산 북갑 네, 직접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셨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좋아요. 그 하여간 핵심 반한 이분이 어떤 얘기하느냐. 네. 지금 보니까 박민식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삼중고. 첫째 우선 본인이 과거 북값을 뭐 영원히 떠나겠다. 나는 강서나 영등포가 내 운명 막 이러고 네. 이래갖고 이걸 지금 북값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여간 그 박민식의 과거가 이제 문제를 발목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 또 하나가 장동혁 마이너스가 실제로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난 뭐 당신 당은 모르겠는데 장동혁 때문에 못 찍어주겠다 이런 게 지금 막 있다 이거예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싶은데 네, 장동혁 대표가 내가 찍어서 찍으면은 장동혁 연임이 되면 부산시장 당선되고 네. 이렇게 뭐 박민식 당선되고 이러면은 내가 싫은 장동혁이 계속 그거 핑계로 당권을 계속 당대표를 바꾸면 계속 어떡하냐 가져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게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인데 뭡니까? 기대됩니다. 뭐냐면 예. 부산에 지금 17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17명 비과거 조국개혁혁신당에도 12명이 있죠. 자, 지금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하루아침에 동의원으로 군의원으로 다 지금 둔갑했잖아요. 구의원으로. 지금 다 어디 평택에 갔습니까? 있죠. 평택 예. 가가지고 각 종인가? 거기 지금 다 가서 지금 하나씩 맡아서 뛰잖아요. 네. 과거 같으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딱 국민의힘 단일 후보로만 나오면 근데 좀 북값이 위험하다. 그러면 나머지 17명이 총출동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 나와서 예를 들어 지역의 조직을 그러니까 이룬다. 국민의힘 황현희 후보가 딱 나오고 저쪽 민주당 누가 나왔다. 그래서 국민의힘 단일 후보면 그냥 전부 여기에 올인을 해서 17명이 가가지고 다 도와주고 다 동별로 다 나누고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 밑에 조직 있잖아. 네네. 그 조직들이 다 밑으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벌써 여기는 친한계 의원들이 안 가잖아.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파상 공세, 융단 폭격을 못 하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부산은 지금 한 개구만 빼고 전부 국민의힘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압도적인 대군의 전략으로 융단 폭격을 하는 게 맞아요. 과거에 그렇게 했거든요. 금정구청장이니 뭐니 할 때 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 박민식 후보의 과거사의 문제, 그리고 이제 장동혁이라는 현 체제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삼중고를 겪고 있어서 지금 보니까 솔직히 나도 지금 한동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거 잘못하면 더 떨어질 수 있게 생겼다 이거야.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전에 말한 대로 이 박형준 시장 떨어지는 것도 이 한동훈 지지하는 국민의힘 보수 성향 지금 유권자들이 박형준한테 이탈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박형준이 고전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박형준 후보의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잡으려고 했지만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림상 한쪽을 잡는 듯한 그림이 많이 나오면서 쉽게 말하면 이것은 반대쪽이 떠난다라는 모든 거잖아요. 바구니에 다 담겠다 그랬는데 네. 이 바구니에 뱀하고 토끼를 같이 넣은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그 뱀이 토끼를 잡아먹겠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둘 다 이거 완전히 망가지는 거지. 이렇게 돼서 박형준 후보를 지금 그 반한계 한동훈 그렇게 공격하던 이분도 네네네.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한동훈이 국갑에서는 나 뽑아주시고 나머지 국민의 부산 지역에서는 시장이나 이제 우리 구청장 국민의힘 뽑아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박민식 설득해가지고
박민식 드랍하게 만들겠다. 아. 네. 일종의 지금 이런 거래가 지금 일종의 보니까 제안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어요. 네네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거 뭐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건 본인 내가 생각이 직접 어떻게 되는 그 의원한테 들은 얘기니까. 그 의원분에게. 그러니까 오. 끊임없이 제가 취재가 뭔가 됐군요. 저한테 미끼를 던져 걸려들려고 하길 않나. 끊임없이 의심이 됩니다. 제 취재의 진짜.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나. 예, 예. 제가 딴 데는 몰라도 의심합니다. 제가 그런데 뭐 아,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 같은 지금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오. 상당히 지금 눈에 띄는 대목이죠. 뭐 좋은 네. 선거 전략일 수도 그러니까 있겠는데요? 여기에다가 박형준 시장의 현재 부진 그리고 이제 한동훈 문제 처리 이런 걸 놓고서 벌써 이제는 반한계조차도 이걸로는 안 되겠다. 네네. 뭔가 한동훈과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지금 어떤 징후가 보입니다. 네. 굉장히 마지막에 그 세 번째 거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그렇죠, 이게 의심이네요. 왜냐하면 그죠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지금 네.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지금 나와서 활동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안 되면 국감에 몰러가야 돼요 지금. 네. 네. 네, 근데 이제 안- 강 선배 지금 하신 말씀 분명히 이제 야당 일각에서 그런 주장 나오고 있고 좀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박형준 특히 시장이 이 보수세가 지금 나눠지는 거에 대한 반작용을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박 시장도 단일화 하라고 지금 최근에 촉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산 북갑은 저희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국가 자연스럽게 넘어가 네, 보죠. 네. 나 말씀드리면 이건 단일화를 해야지 보수가 이기는 또 당연히 구도가 됐어요. 네. 다자 구도 조사하니까 하정우 민주당 후보 35%,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20%,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31% 나왔습니다. 지금 박민식 후보는 진짜 여론조사마다 기가 막히게 20%를 지키고 그러니까, 있네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다 20%예요. 120이라고 지금 120. 네, 이제 하정우 후보가 120. 선두긴 한데 계속 빨리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한동훈 후보와의 격차가 지금 4%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오차범위 이건 지금 이내죠. 샘플이 붙었어요. 500명이기 네.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그러네요. 포인트인데 8.8% 차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상 초접전이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막판 변수가 결국 또 단일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단일화 가상 대결, 양자 대결 결과가 지금 흥미롭습니다. 네.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의 경우에는 하정우 41%, 박민식 32%로 하정우 후보가 앞섭니다. 오차범위 바뀐가요? 예, 오차범위 지금 그쵸 밖에서 앞섭니다. 네. 네, 9% 포인트니까요.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나서 앞서는데 이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를 하면 오. 하정우 38%, 한동훈 38%로 동률이 동률이네요. 나왔습니다. 오, 흥미롭네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지금 이 단일화 이후의 표의 이동입니다. 네. 박민숙 지지층과 한동훈 지지층이 이 얘기는 지금 저희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서로 온전히 흡수가 안 돼요. 예, 둘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박민식 지지층이 전부 다 한동훈한테 가는 게 옮겨가지 아니고 않죠. 예. 한동훈 지지층이 또 전부 다 박민식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누구를 단일화를 하든지 상당수가 이 무당층이나 이탈표, 하정우 찍는 표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일부는 심지어 하정우 후보에게 이동하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북갑은 단일화 자체보다도 어떻게 단일화 하느냐 그리고 단일화 이후에 누가 이탈표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산 북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민식 주말 후보 보시니까 민심이 어때요? 근데 어때요? 선수? 일단 그저 한동훈 대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유세를 한다는 시장을 가봤어요. 시장을 갔는데 그 특징적인 게 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 와서 모르겠어요. 제가 왔다는 걸 알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네네. 저는 뭐 거기서 그냥 장사미사까지 그냥 그런 건데 몰라요. 어떻게 당연히 합니까? 당연하죠. 우리 네. 황현희 아무도 앵커랑 몰라요, 봤으면 아무도. 몰라.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약간 멋지게 떨어져서 보고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한테 뭐 욕을 한다든지 네네네. 막 뭐 왜 너 윤 대통령 왜 배신했어라든가 뭐 이런 분은 없었어요. 그렇게 반감을 드러내는 분은 없었고 일단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오는 분들은 굉장한 호감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대단히 다양했어요. 저는 되게 서울에서 한동훈 팬하면 5, 60대 여성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분들이 많은데 거길 갔더니 5, 60대 여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20, 30대 여성들도 막 굉장히 이제 좋아하면서 와서 사진 찍자 그러고 아무래도 그렇게 하고, 한동훈 후보가 인지도가 네. 그 약간 인지도가 연예인 보는 느낌을 좀 이렇게 제가 그쵸. 연예인이 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TV에서 많이 보던 네. 분이 우리 네. 지역 앞에 내 앞에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또 게 오겠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또 이렇게 막 그 알아보고 윈도우 통해서 손 흔드는 사람도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남성도 20, 30, 40, 50대, 6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남성들도 와서 같이 사진 찍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또 눈에 띄는 게 고등학생 남자애들입니다.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막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아저씨 사진 찍어요 막 그래요. 그리고 저 여중생도 와서 하는 것도 제가 봤고 그래서 이 한동훈 후보가 보니까는 이 그 학생들 부모님한테 마케팅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좀 느낌이 들었고 또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 부산에 뼈를 묻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아마 그 고대학생은 다다음 총선 정도에는 이제 유권자 지지층이 돼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좀 보여서 약간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한동훈 후보한테 상당한 호감과 결집이 되는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왜 한동훈을 좋아하느냐 하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되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하나는 정직하고 뭐 투명하지 않냐. 나는 범죄자는 정말 찍을 수 없다. 범죄자 정권을 찍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한 인식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죄 없는 사람 아니냐, 정직한 사람 아니냐, 이제 이런 거. 그게 이제 반 이재명 정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수 결집, 보수 재건.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기존에 지금 장도영 체제는 도저히 안 되겠고 한동훈을 빨리 저 국회 보내가지고 보수를 재건해야 되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하는 유권자들이 꽤 있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취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인지도와 인기가 예. 그러니까 인기가 한동훈 대표가 지나가면 사실 많은 인기를 그렇죠. 받을 거라고 네. 생각이 네, 돼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런 영상도 우리가 많이 그렇죠. 봤단 네. 말이죠. 네, 네. 근데 이게 득표로 그러니까 선거에서 지지로 이어지는 거 같은가에 대한 생각을 좀 제가 그래서 해보게 그것도 되거든요. 물어봤어요. 저 예. 혹시 뭐 어디 사시느냐 물어봤더니 북갑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제가 왜냐면 팬클럽이 서울이나 막 전국에서 내려와서 외지인들이 설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당권파 쪽에서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물어봤는데 제가 취재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저를 알아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북갑에 산다 이렇게 모른다는 얘기를 걸 자꾸 북부에 알아보는데. 산다. 그러니까 저도 근거 없는 제가 이런 걸 해서 네.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고 네. 저는 당연히 그 연예인적인 인기와 실제 투표 연결되는 그 지지 충성도는 다르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한동훈 이분이 연예인을 넘어 굉장히 지역 정치인으로 착근되는 지금 경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그 주인 시장 주인들 그 가게 주인들 또 음식점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지금 한두 번 온 게 아니래요. 한 4-5번 이상 와가지고 내가 여기 가게 구조도 다 알려줬더니 그 다음에는 그 가게 구조 따라서 들어가가지고 딱 뭐 사인도 하고 가고 딱 그런 데더라 하면서 네. 굉장히 지역 정치인으로 착근돼가는 그런 것도 좀 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지방에 이렇게 내려가면 반응이 더 뜨겁긴 해요. 그렇죠. 네, 그건 네. 있어요. 서울에서는 별로 역시 뭐 인기 연예인이었던 아니 자신의 저는 과거.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저는 이제 네. 개그 콘서트 할 때 예전에 이제 지방 공연도 다니고 막 이렇게 네, 했으니까 네, 공연 그렇죠. 가면 확실히 반응이 더 좋고 네, 그렇죠. 특히 경상도 지역이 반응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아, 출마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예, 이따 나중에 이제 네. 나이 더 먹으면 이제 네. 스탠드업 코미디를 해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지만 출마할 생각은 전혀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네. 또 다른 재보 성격전지 그렇지, 가야죠. 결과를 가야죠. 좀 더 예. 살펴볼까요? 그 이상한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이상한 얘기를 하게 아니 되네. 누가 봐도 지금 느낌이 오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알겠습니다. 평택 가볼까요? 네, 예, 예. 한동훈 후보와 또 함께 이제 투톱으로 관심을 받았던 이 조국 혁신당 대표가 출전한 경기 평택을 결과를 보시면은 네. 저는 근데 사실 정말 지금까지 나온 다른 조사들도 그랬지만 저는 부산 북갑보다도 진짜 평택으로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예. 진짜 모르죠. 정말 거기 예, 재밌어요. 여기를 더 재밌어.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조사에서는 지금 김용남 민주당 후보 29%, 오.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 17%, 조국 후보 23%, 야, 그렇구나. 김재현 진보당 후보 4%에 이 황교안 자유혁신 후보가 7%. 7%로 저거 센 거예요. 네.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표가 진짜로 이제 5파전 분산되어서 나타나는 흐름인데 표면적으로는 지금 김용남 후보가 선두입니다. 근데 조국 후보가 이제 오차 범위 안에서 따라붙고 있고요. 유이동 후보 계속해서 이 존재감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1강 체제가 아니고 3강 구도로 쭉 지금 선거 13일 전까지 오고 있는데요. 이 지역 핵심 역시 단일화죠. 이 범여권 단일화 하느냐 또 범야권 단일화 하느냐 그 양자 대결 조사 결과도 저희가 따로 했는데 이 김용남 후보가 범여 주자로 그리고 조국 김용남 후보가 범여 주자로 네. 유이동 후보와 겨룰 겨룰 경우에는 경우, 47%대 29%. 압도적이네요. 이거는. 예. 네. 그리고 조국 후보가 나서면 43%대 31%로 오. 둘 다 여권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산 북갑보다 여기가 훨씬 더 단일화가 지금 안 될 어렵습니다. 것 같아요. 예, 어려워요. 지금 네.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기류는 민주당이나 혁신당이나 서로 콧대가 지금 높아요. 아, 예. 지금 감정이 많이 상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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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그래서 둘 중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다. 내가 나가도 이길 수 있다. 조국 혁신당 그렇죠. 후보도 내가 예. 나가도 이길 수 있다. 나로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일화 협상은 네. 부산 북갑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이 야권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유이동 황교안 단일화의 경우에는 이 3자 구도에서 유이동 후보가 따라붙지만 그렇다고 단숨에 이제 판세를 뒤집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를 해도 3자 구도가 그렇죠. 되면
그래도 쉽진 않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예, 예. 단일화 요인이 없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참 한동훈 후보와 조국 후보 중에 누가 살아올 가능성이 큰지를 두고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지금 6월 4일이. 예. 어떻게 아주 생각하세요, 강찬 이 의원님? 평택은요 네, 단순한 그 평택 얘기 좀 지역구 저가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그 자체입니다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 그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제 김용남 이분은 이제 전형적으로 친명, 뉴 이재명 이 세력이 이제 밀고 있는 후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조국 이 후보는 당적은 혁신당이지만 민주당의 친척 내지 친문 이런 세력이 사실 심정적으로 밀고 있는 후보 거의 그런 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단일화 놓고 단순히 승리 가능성,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의 의석 조사는 안 되지 않냐라는 그 승리의 필요성 때문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그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단일화를 추진하는 순간 친명은 아주 뒤집어질 겁니다. 정청래 배신자, 벌써 그런 증거가 보이는 게 지난 며칠 전에 평택에서 개소식을 했어요. 김용남 후보 개소식. 거기에 정청래가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정청래 명파라 나가 이 못된 놈 너 정말 안 돼.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렇게 시끄럽고. 착한 말만 나오지 않았어요. 네, 지금 방송에서 할 수 네, 없는 정말 입에 욕설이 담을 수 없는 난무해서, 욕설과 예. 정청래 해보세요. 대표가 얼굴이 원래 네. 검은데 더 검해져가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제 우리 경기 도당위원장님 나오세요. 김승원 네. 도당위원장님 네. 나와가지고 그 도당위원장 설명 좀 해줘. 그 도당위원장이 우리 대표님이 김용남 밀어주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아세요? 후원회장도 맡아주시고요. 진짜 저 공천에 큰 힘 쓰셨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이런 지금 대리 설명까지 해야 되는 상황.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얼굴이 흑빛이 돼서 나갔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 분들이 누구냐? 전국에서 모인 친명 당원들. 이분들은 지금 그 정청래 대표가 조국과 사실은 뒷거래 손잡고 지금 김용남 밀어내고 조국을 결국 단일화시켜서 여기 국회의원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 의심을 해요. 네. 이번 선거는 네. 정청래 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전이라고 그러니까 봐도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 직접 나서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뒤에 하고 앞으로 이제 당권을 잡아보려는 친명 세력. 큰 틀에서는 김민석, 송영길,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지원 사격하는 강득구, 이현주 네. 이런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하고 각을 세우고 있고요. 여기서 절대 단일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이분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해진 상황에서 마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테러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김용남 이분 단일화에 또 하나 또 변수가 생겼어요. 송영길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송영길 이분이 지금 연수갑에 출마한 분인데 제가 보기에 연수갑은 정말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 지금 전국을 돌면서 전당대회 거의 빌드업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좀 안심하시는 이날 것 같아요. 평택에서 말이죠.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욕을 먹어서 힘든 거 플러스 자기가 딱 나가자마자 일부러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그 시간 맞춰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는데 그냥 우레와 같은 함성 환호. 옛날에 황현희에 쓰셨던 그런 환호가 막 이렇게 되니까 정청래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지금 송영길이 김용남 민단 말이에요. 자, 김용남이 되면 김용남은 누구 사람 됩니까? 송영길 사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송영길 이번에 전당대회 나올 가능성 높아요. 네. 엄청나게 위험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때문이라도 정청래 대표 속마음은 조국하고 단일화 시켜버리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네네.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평택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진짜 재미 네. 이 만빵입니다. 부산 북갑도 그렇지만 평택을 관련해서도 참 강 선배가 정말 이렇게 그 소설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 써주시는 게 예. 소설?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삼촌의 이야기 잘 네. 들었어요. 팩트. 분명히 가능성이 예. 있는 시나리오죠. 근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정말. 이야기들이고, 선배 늘 존경하고 선배의 내 시선을 존중합니다. 근데 반드시 저렇게 될 거라고 단정할 수가 아니, 없으니까 근데 정치라는 저는 게. 예.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평택 자체에서 너무 유이동 후보가 안 보이니까 그게 좀 의아한데. 그런데 저는 유이동 후보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숨은 표가 좀 있을 네, 거라는 맞아요. 분석이 뒷심 많아요. 보여줄 예. 걸로 저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이분이 이제 팽성업 출신이어서 네. 팽성은 아시다시피 그 원래부터 유이동 후보 표밭이에요. 거기는 딴 데서 다 저도 거기 많이 나와. 6천 표 이상 알겠습니다. 나오고 그런데 지금 거기 14%밖에 안 나오는데 네. 농번기 지금 샤이가 있다. 김재현 후보는 단일화 생각 없는 겁니까? 지금 가능성이 있잖아요. 있어요. 김용남 후보. 김용남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대구 집구 예, 대구시장 마무리하죠. 선거조사만 마지막으로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김부겸 민주당 후보 41%,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38%였습니다. 네. 격차 3%포인트 완전한 박빙이고요.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여기서는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도 추경호 42%, 김부겸 41%로 아유,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진짜 박빙이네요. 그러니까 네. 정말 엄청난 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대구 내에서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들 사이에서 김부겸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 네. 이 김 후보가 갖고 있는 중도적 통합적 이미지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참 흥미롭네요. 중앙일보에서 조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한 것 같고 이 내용을 갖고 과연 선거 막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네,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또 있죠. 선거, 그럼요. 앞으로 선거로 몇 번 더 있어요. 갈수록 사전투표 직전에 네, 마지막으로 할 있기 수 때문에 있는. 중앙일보에서 몇 번 더 해요? 그거는 영업 비밀입니다. 아, 영업 네. 비밀이에요? 아, 궁금하네요. 아니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네. 기밀사항입니다. 네. 그건 기밀사항. 저 빨리 끝내야 돼서. 예, 제그 욕심 알겠습니다. 그만. 그렇습니다. 기밀사항. 네. 자, 지금까지 여의도 바닥의 따끈따끈한 소식들 산지 직송으로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2부 불편한 인터뷰에서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를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령 기자 고생 많으셨고 저희 또 다음 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